60 중반을 넘긴 한 남자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첫 몇 년은 신이 났습니다. 평일 골프에, 동창회에, 산악회에 하루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니 하나둘 모임이 뜸해집니다. 누구는 건강이 나빠져서, 누구는 손주를 봐야 해서, 누구는 이제 돈 드는 모임이 부담스러워서, 가장 친했던 친구는 정치 이야기로 싸우고 연을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니 피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열어봐도 편하게 술 한잔하자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이 겪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지켜야 할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은 생각보다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정약용이 노후에 친구가 많음을 경계했는지, 그리고 왜 친구가 없어도 혹은 적어도 괜찮다고 말했는지, 그의 지혜 속에서 노후의 평안을 찾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할수록 삶은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노후를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우리가 가진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것은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진실입니다. 젊은 시절의 친구는 나의 자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감정의 비용이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으면 그들의 삶의 무게가 나의 어깨로 함께 넘어옵니다. 친구가 겪는 자식의 불행, 사업의 실패, 배우자와의 갈등, 그들의 한탄과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운은 소진됩니다. 남의 걱정을 들어주느라 정작 내가 돌봐야 할 나의 건강, 나의 마음을 방치하게 됩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관계는 이 평안을 가장 먼저 깨뜨립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가장 혹독한 고독 속에서 오히려 가장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한양의 수많은 정적과 친구들로부터 강제로 격리되자 그를 어지럽히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음이 번잡하면 학문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후의 삶이란 자신을 알아가는 마지막 학문입니다. 이 학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은 과도한 인간관계입니다. 얼마 전 60대 후반의 박 사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인맥 관리를 천직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천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경조사를 챙기느라 단 하루도 집에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당발이라며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며 그는 생전 처음으로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연락하던 친구와 지인들이 두세 번 연락이 닿지 않자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박 사장이 변했다, 잘난 척한다는 뒷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병수발을 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관리했던 수천 명의 인맥이 단 한 명의 아내보다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박 사장 자신이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그의 역할과 그가 내는 경조사비였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수천 개의 번호 중 그가 남긴 번호는 단 10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불안했습니다. 세상에서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고 미뤄뒀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짜 친구들을 관리하느라 진짜 내 삶을 낭비했습니다. 정약용의 비유처럼 마른 논에 물을 너무 많이 대면
오히려 흙이 무너지고 벼가 썩습니다. 나이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마른 논입니다. 적당한 관심은 우리를 살리지만 과도한 관계의 홍수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노후의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약용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벗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서운해합니다. 30년 지기 친구인데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다를까?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배신감을 느끼고 홀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벗이 아기를 품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각자 다른 속도로 늙어갑니다. 누구는 건강을 잃고 누구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누구는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자라온 환경보다 지금 처한 현실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일에 분노했지만 50, 60이 넘어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다른 현실에 처한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30년 전의 그 친구를 지금의 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그러니 아픕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외면한 옛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변해버린 세상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친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역적의 신분이 되었고 세상의 기준이 변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제 지인 중에 40년 우정을 이어온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평생 교직에 있다가 안정적으로 은퇴했고 한 분은 자영업을 하며 온갖 풍파를 겪었습니다. 젊을 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직에 있던 분은 해외여행과 취미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분은 자식의 빚과 대출 이자 걱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직에 있던 분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일 그만하고 나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 돈이 뭐가 중요하니? 그 순간 자영업을 하던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내 속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40년의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인생의 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강을 건넌 사람은 서로 다른 풍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정은 고통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친구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변했습니다.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를 원망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진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하는 나이 들매의 지혜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의 평안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내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충만입니다. 노후의 친구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 자꾸만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성숙한 자의 증거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꼽았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책이 있었고 붓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젊을 때는 밖으로 나돌던 시선이 나이가 들면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맞춰 살아왔다면
노후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굳이 타인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를 만나도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면 그에게서 위로를 구걸하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 서운함을 느끼며 결국 관계를 망치고 더 큰 공허함에 빠집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못한 사람에게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한 김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는 퇴직 후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옛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친구들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의 전화에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는 거절이 늘어갔습니다. 김 부장님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다 챙겨주던 녀석들인데 어쩜 이럴 수 있나? 그는 외로움을 넘어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난초나 한번 키워보세요. 그는 마지못해 난초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며칠 뒤 난초에서 작은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떤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식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은 10개가 되었고 20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에게 전화하는 대신 자신의 난초들을 돌보았습니다. 햇빛을 쫓아 화분을 옮기고 잎을 닦아주었습니다. 몇 달 뒤 그의 집 베란다는 작은 식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우울감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 충만한 법을 배운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등불이 밝으면 밤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등불이 밝으면 외로움이라는 밤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노후의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장 든든한 벗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정약용의 삶은 노후의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선생이었으며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집니다.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존재감의 상실. 이것이 외로움의 진짜 정체입니다.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동호회를 가고 모임을 만듭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정약용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죄인이라는 역할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두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먼 유배지에서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아들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후세를 위한 학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무려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책들이 모두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친구가 없음을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저 잊힌 죄인으로 쓸쓸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게 한 것은 바로 역할이었습니다. 여기 70살의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넓은 집에 홀로 남아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사는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자식 자랑 아니면 병원 이야기. 집에 돌아오면 밀려드는 공허함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공고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는 교통안전 도우미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지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노란 조끼를 입고 깃발을 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횡단보도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해하던 아이들이 며칠이 지나자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삶의 작은 역할 하나가 주어지자 외로움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노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화초를 가꾸는 일, 동네를 청소하는 일,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사랑하십시오. 그 역할이 100명의 친구보다 더 든든하게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정약용은 진정한 벗은 많지 않으며 많을 필요도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심지어 한 명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매우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한 명도 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존재에 내 삶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라는 가장 차가우면서도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는 평생에 한두 명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를 억지로 만들려 애쓰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벗을 찾기 전에 내 마음이 벗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살피라. 이 말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즉 앞서 말한 4가지. 관계를 덜어내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성숙함, 스스로 충만한 내면, 그리고 삶을 지탱하는 작은 역할. 이 4가지가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벗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단단해진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평온할 때 나의 그 평온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맺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한 산골 마을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도 찾아오는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외롭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뜨는 해와 이야기하고 저녁에 부는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네. 내 텃밭에 고추가 자라는 것을 보고 내가 쓴 글씨를 들여다보지. 내 마음이 이토록 바쁘고 시끄러운데 어찌 외로울 틈이 있겠는가? 그는 이미 세상 만물을 자신의 벗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만물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노후의 평안은 친구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나 자신과 친밀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벗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평온함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벗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의 가장 좋은 벗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노후의 친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벗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고 관계의 변화는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이며 홀로 서는 내면의 힘과 삶의 작은 역할이 그 어떤 친구보다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는 외로운 삶을 받아들이라는 체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 남은 생을 오롯이 나의 행복과 평안에 집중하라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18년의 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로 돌아온 정약용. 그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슬을 구하는 대신 자신이 유배지에서 쓴 500권의 책을 정리하며 삶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인맥 대신 그의 지혜를 따르는 몇몇의 제자와 가족,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북과 책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벗이 없어서 허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아직 스스로를 벗으로 삼지 못해서 허전한 것인지. 부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평온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필요한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정약용의 지혜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